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장관 인선 90%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자, 아직 장관 인선이 베일에 쌓인 곳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뿐인데요. 자, 조명기 의원. 네. 이 국토부 장관으로 혹시 입각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전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초유 감심사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빠르게 인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 잘하고 성과 낼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입각을 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마평이 뭐 여러분들 나오던데 저 김동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네, 특정인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민주당 의원 중에서 발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뭐 그 이유를 여쭤보시면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다 하는 얘기에서 답을 찾습니다. 아마도 이 국토부 장관의 초기에 내정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시즌2다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 도하 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초기에 개혁 동력이 자칫하면 상실될,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더 부동산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따지면은 지금 45%가 민주당 의원 중에서 발탁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준내각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도 이 부동산 그 주무부서인 국토부 장관에는 민주당 의원 한 지금 두세 분이 거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종 낙점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박진원 논술위원 일단 이 국토부 장관 인선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빼앗기게 된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이런 반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분께서는 뭐 구체적인 인명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박진원 논술위원께서 언론에 회자되는 하마평 좀 전해주시죠. 일단 뭐 앞서 김동원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대 진보 정부의 트라우마죠.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이 트라우마인데 사실 그 지금 약간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취임 초기에 수요 억제, 그러니까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급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공급 정책을 중요시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뭐 서울 외곽의 신도시를 막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도심이나 아니면 이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또 국토부 장관이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분이 그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부 교수인데 이분이 이때 국토부 1차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아닌 걸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분은 이제 앞서 뭐 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원 현직 의원급에서 뭐 맹성규 의원이라든지 문진석 의원 또 윤후덕 의원 등이 뭐 국토위에서 여러 번 활동을 하시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일종의 도심 공간복지 개념을 좀 구체화했던 그 김세용 고려대 교수 전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죠. 이분도 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차관이 이제 학자 출신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장관도 이제 학자 출신으로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뭐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현재 박상우 장관의 유인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언론에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그런데 이 그제 예결위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또 대화가 주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특정 정당하고 부동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예,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님.
어떻게 여당 의원이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릅니까? 뭐 상임위원회가 달랐고요. 뭐 제가 모질했던 탓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따져보면 자, 조정훈 의원, 여당 의원이 여당이 구정권이 임명한 현 네. 국토부 장관하고 또 설전을 벌인 셈이 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또 조정훈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누군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정치권이 사실상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당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고 보고 본인의 치부를 어떻게든 끄집어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박상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실제로 국토부 장관을 원희룡 장관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분이거든요. 1년 반이나 재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실제로 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비판하는 모습들, 마치 지금 현직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잘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님이나 그다음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경제가 실패했던 것, 그 대책이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국토교통위원인데요. 저도 장관 청문회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한 가지만 요구할 겁니다. 부동산은 철학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만 잘난 줄 알고 본인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욕망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질 수 있는 것을 잘 고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정권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것 하나만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 것이고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 유임설도 실제로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가 이 관계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정치적 관리, 정무적 관리를 잘할 것인가를 많이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의원이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 박상훈 장관 유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